이번 11차 몽골 순회 캠프를 나가면서 저는 항상 이제 이 선교 가기 전에 계속 기도합니다. 뭐 선교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이번 선교 캠프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가 그걸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이번에 잘 안 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빨리 이렇게 미리 주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복음 이것이 이루어지는 캠프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번에 인도를 받고 갔습니다. 한빛RUTC 생각하면 우리 집이에요. 늘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또 평안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떤 곳에는 가기가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가기는 가야 되는데 불편한 곳이 있는데 여기는 자주 오지는 못해도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RUTC를 축복하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이러한 RUTC를 저는 세계 현장에 또 제가 선교하는 현장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그런 모델로 계속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몽골 제가 처음 간 게 작년 4월 달인데요.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제 많이 갔다 왔습니다. 11번 이번에 11번째 다녀오게 됐는데 일단 한번 가면 지속적으로 가는 게 뭐 저의 어떤 그 방향이고 중심이고요. 그렇게 해서 쭉 가면서 지금 이제 기도가 나오고 또 조금 준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RUTC 부분입니다. 한 지역에 RUTC를 두고 기도하고 설계도까지 일단 나왔어요. 설계도까지 어떻게 앞으로 이제 실행되고 지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본인들이 그걸 하겠다고 설계도를 그려서 제게 보여줬어요. 2층으로 된 그런 건물인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의 시간표도 주실 걸로 확신하고 어떤 형태, 어떤 외부적인 그런 그것보다는 실제 안에 RUTC라는 그 시스템 속에 담겨져야 될 그런 부분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실행이 되면 이제 여기에 인턴십 오게 될 겁니다. RUTC는 이것이다 하면서 이제 보여줘야 될 곳이 여기예요. 그래서 단디 준비하고 계셔야 되고 지금까지 해온 걸 제가 보면 얼마든지 전 세계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한빛RUTC에서 또 저를 우리 박정홍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RUTC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셨어요. 늘 저는 그게 늘 감사하고 항상 나는 한빛RUTC의 선교사다라는 부분들을 정체성을 갖고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이라는 그런 언약을 주신 그런 말씀이고요. 이따가 보고에도 조금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게 주신 나의 미션이 있어요. 나의 미션. 그리고 이 미션이 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G4라는 미션이에요. G4. 그래서 이 G4 미션은 4개 나라를 쭉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미션입니다. 중국에서 제가 사역을 쭉 했죠. 한 10여 년 이상 쭉 사역을 할 때 사실 이때 사역할 때는 우리 한빛RUTC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어요. 이때는요. 또 제가 뭐 국내에 어떤 뭐 이런 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중국에서 집중해서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빛과의 만남은 여기서 나오면서부터였어요. 그래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한국에 나왔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RUTC와의 축복된 만남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한 6년 정도 국내 200만 다민족 그중에 100만 중화권을 두고 계속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해외 여러 나라의 문을 여시면서 간 곳이 러시아로 가게 됐죠. 러시아는 지금까지 한 26번 제가 이제 선교를 다녀오는
가진 거예요. 계속해서 가지고 또 1월 달에도 또 러시아로 가게 돼 있습니다. 러시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선교사님 우리 파송 선교사가 한 5명, 6명 이래밖에 안 돼요. 그 넓은 러시아에. 그렇기 때문에 다 비어 있습니다. 다 비어 있거든요. 그 빈 현장을 두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시베리아라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은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넓은데 거기에 저를 포함해서 3분이 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팀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쭉 지속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팀이 나왔어요. 한 분은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한 분은 현지 선교사고 또 한 사람 저는 이제 뭐 그냥 같이 하는 그런 상태에서 팀이 되어지면서 지금 이제 거의 2달에 한 번씩 계속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 현장 가서 이 현장을 보니까 항상 저는 이제 여기가 시작이니까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중국은 제가 버릴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계속 담겨 있는 곳이고 러시아에 가서 중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어오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몽골이에요. 이렇게 전혀 아는 사람도 없고 시스템도 전혀 없는 이런 현장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작년 4월 달부터 가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러시아에서 처음 들어갈 때도 러시아에서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다시 중국을 보면서 이 4개 나라는 따로 해야 될 현장이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 제게 들어왔어요. 그 외에도 많이 갔죠. 뭐 미국도 가고 여러 뭐 또 오세아니아 쪽도 가고 이렇게 동남아시아도 가고 했는데 실질적인 이제 한꺼번에 묶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은 못 되죠. 따로 가야 될 그런 현장이고 근데 이 현장은 한국에서 출발해서 중국 가서 사역하고 몽골 가서 하고 러시아 가서 하고 또 오고 이렇게 계속 순회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미 다 문이 열려 있는데 아직 중국의 비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신청을 안 해봤거든요. 6년 동안 신청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떤 분은 나와가지고 뭐 수시로 계속 신청해서 계속 그 이제 캔슬 당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미련해서 그런지 마음은 늘 여기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근데 그건 뭔 말이냐 하면 다른 곳에 계속 갈 시간표가 돼서 그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못 갔는데 아마 내년쯤부터는 이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쪽 문이 열리면 이제 실제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한 몇 달 계속 순회하고 1년에 한 몇 바퀴 돌면 1년 지나갈 그런 어떤 시간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여기 하나가 있어요. 여기 북한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마음에 늘 두고 그렇게 이게 되어지면 이게 G5가 돼요. 5개 나라가 되고 결국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G237이죠. 이렇게 이게 제게 이제 주어져 있는 나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몽골을 오늘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포럼을 하겠는데요. 몽골이라는 나라는 이제 울란바토르라는 그 뭐 지역적으로는 가운데 아닙니다. 약간 동쪽 편에 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이 울란바토르가 중심입니다. 전체 300만 인구 중에 약 130만 정도가 여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여기 다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이 현장을 두고 이곳에는 22개 시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2개. 근데 저는 이제 늘 중심이 그러면 이 22개 시주에 이 복음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인도받는 것이 저의 1차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문이 열리는 대로 갑니다. 어디든지 문이 열리면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간 곳이 울란바토르에 들어가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북쪽으로. 여기는 다르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르항은 곳이 있고요. 여기는 약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이쪽으로 서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옵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거리가 1,500km예요. 1,500km. 그 여기는 이제 버스 타고 가기가 힘들고 해서 비행기로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요.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도착해서 울란바토르 사역을 하고 다르한 갔다가 돌아와서 또 여기 또 사역을 합니다. 2차 사역하고 옵스 갔다가 돌아와서 3차 사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 곳이 동쪽으로 갑니다. 이번에 이제 동쪽 두 번째 간 현장인데 힌티라는 곳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힌티라니까 까만 티는 어디냐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거리가 한 400km 정도 돼요. 여기가 중요한 곳이 징기스칸의 고향이 여기입니다. 여기. 고향이고 또 사역하고 돌아와서는 또 울란바토르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돈드고비라는 이제 고비 이제 쪽으로 드디어 이번에도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이곳에 사역을 하고 올라오면서 또한 투아이막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아이막이라는 지역에 또 사역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코스로 이번에 사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울란바토르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동서남북의 문이 계속 열리는 그런 시간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지 못한 6지역은 이번에 갔고 나머지 16지역은 이번에는 이제 못 갔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가야 될 곳이고 실제로 작년 우리 12월 달에 1년 전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같이 들어갔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11지역을 순회를 했어요. 11지역을 쭉 순회를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작년 말부로 딱 이제 일체히 문이 닫히면서 새롭게 지금 문이 열려서 올 한 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역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지역 전체에 22개 시주에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지속하는 시스템을 세우고 인도받는 것이 저의 할 일이고 또 그래서 어떻든 이 복음의 물길을 계속 트고 그것을 이제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문은 열리는데 결국 결국 이제 쭉 사역하다 보니까 일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추수할 곳이 없는 게 아니고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일꾼.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대로. 결국 이제 일꾼을 키우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다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그런 시간표고 그게 신학교고 신학교를 통해서 일꾼을 키워야 될 그런 이제 시간표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서 자, 그거 틀어주시죠. 예, 몽골 선교 캠프인데 또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저하고 우리 집사람 같이 들어가게 됐고요. 우리 집사람이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좋을 때 데려가라고. 좋을 때. 날씨 좋을 때 좀 데려가지. 중국도 들어갈 때 12월 달에 갔거든요. 처음 갈 때. 그러더니 몽골도 또 이때 데려간다면서 그렇게 갔는데 그래도 신랑하고 같이 가니까 좋잖아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 자, 11차입니다. 몽골. 이번에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복음. 자, 그리고 몽골 6지역을 이번에 순회하게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됐고 캠프팀으로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이만복 교수, 이분은 이제 중국에 계신 교수님이에요. 영길에 계신 분인데 이번에 오셨어요. 차비 안 대줬습니다. 자기 차비에서 다 왔어요. 학기 중인데 수업 빵구 내고 왔어요. 교수가 참 확실한 분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분 이제 이렇게 이번에 오셔야 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쭉 인도받는데 이따 보시면 알지만 누구와 팀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준비한 문도 달라져요. 그건 많이 제가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볼 때 팀이 전부 다합니다. 팀이 전부 다예요. 이제 대학 교수님하고 이번에 움직이니까 대학문, 교수문 쫙 열려요. 계속. 자, 이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6지역을 이번에 순회를 하게 됐고요. 자, 이제 요 사람이 이제 팀입니다. 같이 순회한 이분이 이만복 교수님이고 현지 호이가 전도사님. 운전하고 통역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걸 다 이 친구 없으면 일이 안 됩니다. 지금 아주 참 중요한 그런 사역을 하고 한국 사람 같죠. 또 몽골 사람은 한국 사람인지 잘 몰라요. 구분이 안 됩니다.
5가지 기도 제목, 문을 발견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준비된 제자 찾고 시스템 세우고 원네스 축복 누리는 이 5가지. 이게 저의 선교의 기준입니다. 항상. 자, G4 미션입니다. 중국, 한국, 러시아, 몽골 같이. G가 그룹이니까요. 함께. 바울 선교는 원래 이렇게 했거든요. 성경적 선교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 생각하고 들어가면 옆이 안 보이고 그것만 보여요. 언제든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입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 특히 제가 몽골 들어가 보고 더 확실히 맞다는 답을 얻게 됐는데 몽골에 지금 인구가 300만이거든요. 중국에 살고 있는 몽골인이 600만이에요. 중국에 몽골 사람이 600만이 있어요. 러시아에 몽골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부리아트 공화국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00만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흩어진 몽골인은 전 세계적으로 1700만이에요. 그 자국에 있는 사람보다 6배 많은 사람이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몽골이. 그래서 몽골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이 나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미리 징기스칸 시대에 벌써 세계를 정복해 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좀 가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 세계화된 가슴을 다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전 세계로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면 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이사 다니는 게 체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사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복음을 할 민족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어요. 단 자기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들어가서 계속 깨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 말할 필요 없잖아요. 전 세계 1억 이상이 흩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세계 700만 이상이 흩어져 있고요. 러시아는 아예 처음부터 다민족 국가고, 그리고 많은 이제 러시아,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 직접 관계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이 러시아에 와 있던 유대인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에는 러시아 말만 해도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00만 다민족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열쇠 중에 열쇠죠. 자, 그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있고 또 다민족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있는 우리 한비다 RUTC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세계복음의 중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늘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합니다. 다정한 모습이죠. 비행기 탔습니다. 중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리고 싶은데요. 지나갑니다. 울란바토르 도착을 했고 우리 호이가 전도사님이 마중을 나왔어요. 오자마자 그날 저녁에 바로 울란바토르 전도학교, 이 장소가 지금 울란바토르 임마누엘 교회를 하고 있는 장소고 여기서요 전도학교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선포됐고요.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250km 떨어진 몽골 제3의 도시 다르항으로. 이게 11월 27일인데 이렇게 눈이 많이 왔어. 온 천지가 눈입니다. 예. 양들은 풀을 먹어야 되니까 눈을 헤치고 눈밭을 헤치고 이렇게 있어요. 자, 다르항 전도학교입니다. 여기도 몇 안 되지만 전도학교가 열려서 여기 애기 안고 있는 요 자매가 자야 자매입니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언니, 결혼해서 와 있는 언니 동생인데 이 자매 통해서 이제 문이 열려지는 그런 현장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참여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하고 팀 사역도 하고, 여기 우리 자매는 먹이 자매인데 이번에 새롭게 복음을 받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온드르라는 또 새신자의 아들 제게 보냈어요. 아침에 복음 좀 전해달라고 보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사진만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르항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속할 그런 이제 예배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걸 포럼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는 이제 몽골 22개 시주에 세워질 모든 교회 이름은 임마누엘 교회로 아예 이름을 명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데마다 지역 이름 붙이고 임마누엘 교회. 2군데 지금 세워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3번째 다랑 임마누엘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을 것인가 그걸 두고 포럼을 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 날씨가 추워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한 2, 3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추울 때가 29도까지 내려갔어요. 영하. 그리고 낮 시간에 보통 한 18도에서 22도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씨였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이 지금 우리가 생각 잘 안 되죠. 29도는 얼마나 추울까? 별로 안 추워요. 근데 가서 보면 날씨가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왔는데 온도는 엄청 한국이 높은데 더 추워요. 한국이. 왜 더 춥냐 하는 보니까 일단 한국에는 폼 잡아야 되니까 모자 쓰고 못 다니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모자 안 쓰니까 기가 얼마나 싫은지요. 그 다음에 또 한국은 바람이 많이 불고 습도가 높아요. 근데 여기 몽골은 습도가 별로 없고 바람 안 불기 때문에 그렇게 춥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다닐만 한데 어쨌든 온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차 시동도 안 걸리고 이렇게 또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다시 울란바토로 돌아오는 중이고요.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이만복 교수님은 그 다음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11월 30날 들어오셨는데 북경을 거쳐서 비행기 타고 바로 울란바토르로 오셨고 이제 공항에서 마중을 해서 함께 기념 촬영을 했는데 아마 이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이만복 교수님은 원래 이름 이거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 바뀌어서 이렇게 됐고 9년 전에 제가 만났어요. 9년 전에 이제 중국 영길에서 캠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렘넌트 지도자 학교에서 캠프를 들어와서 1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쭉 캠프하는 중에 그 당시만 해도 영길에 대학교가 몇 개 있는데 다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다락방원 지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제 한 군데만 안 세워져 있었어요. 그것이 농가대학. 그 용정에 있는 농가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캠프를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인도받아서 한 2팀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캠프를 들어가기는 하지만 사실상 중국 대학교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이건 절대 금지 사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이제 언약이 뭐냐 하니까 제자 찾으러 가자. 제자라는 이런 언약을 가지고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서 2명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만복 교수는 전에 여기도 오셨잖아요. 와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그 캠프 팀들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이 연결이 되고 만났어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만났기 때문에 이분이 한국 나와서 박사과정 하면서 교회 다니게 됐고 그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열심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국 들어가서도 내가 중국 전부 복음화해야 되겠다 언약 가지고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완전히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요. 자연인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는 6년이 지났어요. 6년.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씨앗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안 되는데라고 막 영적인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팀 만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애들이 별로 한 것도 없고 뭐 교수님한테 뭘 하겠습니까? 가지고 간 전도지 읽어줬는데 그 전도지 그 소리 듣고 교수님이 영접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면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누가 너희들 지도하느냐? 이렇게 연결돼서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 만나서 이분이 제자인 게 왜 제자냐 하면 이분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장님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뭐든지 시켜달라고. 알았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노가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 다 받고 전도 캠프 다 다니고 그때부터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결단을 했다. 자기가 주일 예배 안 빠진다고. 이렇게 하면서 쭉 지속을 해오면서 지금은 장로님 임직을 받고 거기 있던 교역자가 다른 곳으로 가는 바람에 교역자도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지금 교회까지도 인도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 지난 렘넌트 대회 때 나왔길래 이제 몽골에 한번 오셔야 될 시간표가 올 것 같습니다 하니까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응답이 됐고 그래서 이제
요번 말고 10차에 갔을 때 교수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가 와야 될 시간표네 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오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오시게 된 겁니다. 오자마자 바로 제 이 대학교로 바로 갔어요. 후레대라고. 후레라는 말은 옛날 몽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레대 한국 이제 선교 단체가 세운 거예요. 이 대학교를. 그래서 세워가지고 지금 여기에 사회가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한국에서 가신 교수님이 16년째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전문인 선교사로 가서 지금 교수를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을 지난번에 연결시켜줬어요. 지난번에. 이번 말고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계속 연결하면서 그럼 여기에 와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요 날이 지금 이 학교에 목요일 오후 4시에 매주마다 하고 있는 채플 시간. 그리고 이게 이제 동아리 모임이에요. 동아리. 알파 동아리라는 그런 그 동아리 모임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저희들이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한 40명 모이더라고요. 대학생들이요. 사실 공식적으로 학교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답니다. 대학교 안에서. 그러나 중요한 그런 부분을 하고 계시고 여기 머리 조금 벗겨진 이분이 이제 교수님 캐리고라고 고 교수님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 학생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제게 좀 부탁을 해서 물건 좀 전달해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서 전달을 받으러 와서 복음 받고 있습니다. 아주 또 수재예요. 공부를 잘하고 앞으로 이제 법대를 좀 다니고 있는데 아마 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이 이제 같이 다 모였기 때문에 이제 캠프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요 가운데 있는 분은 또 한 지역 준모드라는 지역에 또 사명자로서 준비되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리고 바로 또 저희들이 학원에 갔어요. 외국어 학원. 이제 이분은 지난번 렘넌트 대회 때 나왔죠. 요 두 사람 다 같이 나와서 여기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외국어 학원에서 학생들을 전부 또 해외로 유학 보내고 하는 그런 중요한 현장이고 또 이 원장이 앞으로 학교를 세울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현장에 다시 또 우리 교수님 같이 오는 그런 시간표였고요. 사실은 이제 이 학원에서부터 저희 시스템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전도학교도 여기서 시작되고 교회 예배도 여기서 시작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장소로 옮겨갔습니다. 예, 식사를 같이 나누고 여기는 수오바트르 국회의사당 광장이고요. 그리고 울란바토르 전도학교 이제 둘째 날 저녁 시간에 우리 이만복 교수님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참 감사했고 전도학교 이후에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쪽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울란검 1500km 비행기를 타고 지금 출발해서 갑니다. 예,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그 지역의 버스 회사 사장님이면서 전도사님입니다. 얼마 전부터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지금 전도사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신계 전도사님 마중을 나왔고요. 자기 집에 초청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몽골 음식이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쭉 진행되면서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귀한 손님이 오면 반드시 두 가지를 대접을 해요. 두 가지. 하나는 이걸 대접합니다. 고기. 이 말고기예요.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 말했던지 말고기 질기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말고기가. 그리고 이제 이 말고기 아니면 소고기 아니면 양고기를 대접을 하고 또 한 가지 음식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뽀우지라고 고기만두가 나와요. 고기만두.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식탁에 올라오면 최고의 손님이 우리 집에 왔다 하는 그런 대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는 현장마다 계속 그게 나와요. 계속. 자, 옵스 전도학교입니다. 자, 이 장소는 이 신계 전도사님이 지었어요. 예배당으로. 이 버스 회사 사무실 옆에다가 아예 2층으로 지어가지고 이 2층 한 층은 예배실로 완전히 지금 독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참 잘해요. 시키지 않아도. 뭘 해야 될지를 알더라고요. 이분이. 신앙생활 한 지 아직 이제 2, 3년밖에 안 된 그런 분인데
참 이런 산업인으로서 이렇게 섬김을 잘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전도사님이 지금 교회 인도, 예배 인도하면서 쭉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늘 갈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거 못한다고. 빨리 교역자 세워야 된다고. 그래, 그때까지만 기다리라고. 그때까지만 하시라고. 순종을 잘하니까 알겠다면서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특송인데, 동영상인데 아마 지금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현장에 주일 예배 마치고 기념 촬영했어요. 많이 모였죠. 한 사람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게 한 사람으로. 여기는 지금 전문인들도 많이 모이고요. 상당히 지금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뭐 국가대표 농구 출신 국가대표도 있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키 제일 큰 사람 195cm 몽골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은 또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스포츠 센터를 세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땅까지 다 준비해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악기들이 동원이 돼요. 근데 이 악기 원래 이제 이 교회는 사실상 뭐 반주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참 힘들었는데 제가 지난번 가보니까 뭐가 막 확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기 갖고 하죠. 이건 이제 얼후라고요. 이거 하지. 또 여기 있는 이분은 가수예요. 이 팀들이 그 지역의 예술 단원들이에요. 예술단 전문인들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분을 제가 어떻게 만났냐? 이분 언니가 교수입니다. 우리 목사님 알죠? 우르증이라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 동생 집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때 영접을 했는데 그리고는 뭐 교회 나오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교회 나오면서 자기들만 나온 게 아니고 또 친구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예 팀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피아노는 없는데 너무 멋있는 찬양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분들입니다. 전부. 자, 그리고 오후에 주일 오후인데 또 저를 찾아서 세 사람이 왔어요. 이분이 여기 양쪽에 있는 분은 초등학교 교사고 가운데 계신 분은 대학 교수님이에요. 이 세 분은 지난 6월 달에 한국에 나왔어요. 세미나 때문에 나왔다가 이왕 나온 김에 돈 좀 벌어가자면서 돈을 좀 벌려고 남았는데 잘 곳이 없어가지고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인천에 미션홈 있으니까 오라고 해서 한 이틀인가 거기 자고 뭐 좀 이렇게 일 좀 하다가 들어오신 분인데 제대로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제가 그 지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물어 찾아왔더라고요. 오면서도 이제 자기들 과일도 사들고요. 왜냐 한국에서 그 잠깐 섬겼던 것이 자기들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졌던가 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것만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사진에 못 나왔는데 보드카도 있어요. 보드카도. 이분들 불신자니까 이제 오니까 들고 왔더라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럼 내일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하고는 그날 잠깐 만났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 또 이 한 자매가 찾아왔는데 이건 지금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인데 이 자매도 자기는 앞으로 렘넌트 사역을 하고 싶다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저녁에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포럼하고 좀 메시지 좀 주고 하면서 이제 같이 기념 촬영을 했고요. 시키지 않았는데 자꾸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자꾸 보면.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산, 울란곰에 있는 붉은 산입니다. 산 이름이. 그 산에 올라가서 뒤에 저기가 이제 이 시 전경이고요. 여기는 거의 만년설입니다. 1년에 한 달 정도만 눈이 없고 계속 눈이 있어요. 자, 드디어 오후 4시에 우리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근데 교수님 오니까 계속 이런 연결이 계속돼요. 계속. 짜지 않은 연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옵스 전도학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럼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울란바토르 가기 위해서 지금 공항으로 가는 길이고요. 예. 비행기 타고 프로펠러 비행기 딱 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날 힌티라는 곳으로 동쪽으로 지금 400km 떨어진 곳으로 가는 길인데 가다 보면 저기 이제 기마상, 칭기스칸 기마상이 있습니다. 저기 기념관이고 갔다 오면서 이제 잠깐 여기 들리게 됐습니다. 지나서 쭉 가서 도착한 곳이
이제 여기 요 자매가 북가라는 자매인데 미용 전문하는 그 미용실 하는 자매입니다. 지난번 갔을 때 이 자매를 만났어요. 처음으로 연결돼서 만났는데 이 두 분이 복음을 받더니 거의 뭐 한 번 만나고 그때 잠깐 만났는데 사명을 가지게 됐고요. 이제 이 자매가 처음부터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지난번 갔을 때도 자기가 벌써 초청해 가서 여러 명 초청해서 복음 받게 됐고 이번에 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도 우리가 오면은 항상 대접을 합니다. 그 이번에도 자기 식사 대접을 한다고 오래요. 그래서 가니까 두 가지 다 준비해 놨어요. 고기하고 고기만두를 다 준비해 놓고 또 우리를 대접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자기가 초청한 사람을 전부 이제 불렀어요. 그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장소가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이 교회로 바뀌어서 지금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영접 다 하고 쭉 앉아서 기념 촬영을 하는데 영접하면 저는 꼭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대로 영접된 사람은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 고백이 되어지고요. 이거 잘 안 되면 다시 또 해줍니다. 다시 해서 다시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쭉 해서 쭉 이렇게 이제 다 물었어요. 다 대답을 하는데 여기 초록색 옷 입은 이 이제 자매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계십니다. 저기. 아니 영접 안 했냐니까 안 했대요. 근데 메시지는 다 들어요. 다 듣고는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요. 이 사람이 무당이라고. 현직 무당입니다. 무당인데도 이제 뭐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쭉 확인을 다시 하고 결국 나중에는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몽골도 우리보다 더 민간 신앙은 무속 신앙입니다. 쭉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더하기 무속. 한국하고 어쩌면 그리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현장이고 여기 많은 이제 사람들이 다 그날 처음 초청받고 교회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와서 복음 듣고 복음 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중심에 여기 북가라는 자매가 미용실을 하면서 관계된 사람들 전부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같이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박물관 갔는데 이 박물관 좀 보세요. 기와집이에요. 몽골의 집이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오늘 다시 저녁에 모임을 할 거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오시라 했어요.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고 그리고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제자 훈련에 대한 메시지를 주면서 여기도 지속해야 된다. 우리가 돌아와도 여기서는 예배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냐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냐 하니까 이 북가자매가 자기가 하겠대요. 영접하고 금방 영접하고 두 번째 만난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하지 마라. 당신은 자격이 안 되니까 아직 못한다라고 하고 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그거 아닙니다. 저는 파야 되니까. 어떻든 물길을 돌려서 들어가도록 해야 되니까 하라. 어떻게 하는 건 제가 알려줬어요. 이렇게 하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성경 보라. 성경은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어요. 그래 하겠냐 하겠대요. 그리고 그 다음 그럼 반드시 모임하고는 모임했던 정표를 내게 보내라. 사진 찍어서 그 SNS로 보내달라. 알았다. 그 다음 주에 왔어요. 5명인가 6명 모였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 중심입니다. 자격이 좀 안 돼도 지속할 시스템 세워야 된다. 어느 현장이든지. 이 말씀 복음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되고 좀 부족하면 앞으로 가면서 세워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그건 아니죠. 선교 현장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중심을 갖고 이 현장에도 이런 이제 시스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번에 우리하고 같이 이제 동행을 하면서 또 운전하러 따라갔는데 이게 또 중요하게 팀으로 연결이 되는 시간을 주셨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인데 저희들에게 또 선물도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집에 오는 사람 음식 대접하고 갈 때 선물을 줘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진 게. 얼마나 참 감사하게도 이 지역의 이름이 징기스대요. 그 징기스 관문입니다. 입구인데 여기까지 자기들이 와서 배웅을 해줘요. 잘 가시라고. 우리는 집에서도 안 나오고 막 그렇게 인사하는데 여기까지 나왔더라고요. 자, 이 가족입니다. 자, 다시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는 길이고요. 돌아오다가 저희들이 드디어 아까 그 기념관 들렸어요.
왕이 되고 왕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은 지금 장군이 돼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 이 기념관에 들어가면 이렇게 옷을 입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다음에 꼭 가시면 여기 가셔야 됩니다. 예,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좀 은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이 큰데 전부 은으로 됐어요. 이 안에 이런 기념관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울란바토르 전도학교 3번째 모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떨 때는 많이 모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적게 모이고 이렇게 돼요. 계속. 예. 그리고 이날은 이제 우리 이 교수님께서 또 이날 말씀을 또 전하고 포럼하고 있고요. 포럼 시간이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이 교수님이 한국에서 가서 16년째 지금 사회 가고 계신 캐리고라는 교수님이시고 이분과의 만남이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 같이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만날 때 자기 제자들 몇 명 데리고 와서 같이 만나는 시간. 그래서 이분은 우리 뭐 다락방매는 아닌데 굉장히 이 복음에 관심이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전도 이 선교를 상당히 자기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지금 하는 선교 전략이 인터콥이에요. 인터콥. 거기서 파송받은 건 아닌데 인터컵에 많은 이제 어떤 선교 전략이나 이런 걸 갖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산업인입니다. 이분도 한국에 그 카이스트에 와서 이제 부부가 같이 와서 유학을 하고 이제 미국 가서 유학하고 가신 분인데 부인은 대학교 교수고 총장인데 지금 동생이 말이에요. 남동생이 한국에 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게 돼서 이분 남편 구드레라는 이 사장님을 만나는데 이분은 이제 지금 뭐 학교 교수 이런 건 아니고 실제 공장을 하고 있고 또 농장을 하고 있어요. 크게.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우리 이 교수님하고의 만남이 되니까 이제 뭐가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또 우리 이제 이 교수님이 농대 교수잖아요. 또 특히 이제 축산 그 교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만나면서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우리 여기 이제 이 구드레라는 이 사장님이 하는 농장에 직접 오기로 했어요. 와서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이 부분을 더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님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미생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생물을 통해서 토양도 바뀌고 품종도 더 좋아지고 하는 이런 부분을 실제 몽골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두고 이제 만나는 그런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또 한 가정으로 갔어요. 자, 이 가정인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아리 엄마입니다. 아리 엄마 희식에 우리 박 목사님 같이 몽골 갔다가 울란곰 그 옵스 호수에서 만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자기 남편이에요. 이제 이 남편이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과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이제 이 집에 가서 또 식사 초대를 받고 가니까 고기하고 고기만두 준비해 놓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과 또 우리 교수님과의 만남 이런 이제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축복된 그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울란바토르 임마누엘 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이 캐리고 교수님이 얼마나 마음문이 열렸는지 자기 모임이 또 있는데 또 오래요.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가보니까 한 10여 명의 요 젊은 대학생들, 대학 출신들이에요. 요 팀이 어떤 팀이냐면 선교팀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중국에 선교 갔다가 1년 동안 선교하고 온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선교 갈 지망생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니까 인터콥입니다. 그래서 인터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시작됐는데 이게 상당하게 지금 큰 영향을 선교에 대한 영향을 주고 모슬렘권 선교에 대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것을 몽골 가서 또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몽골이라는 현장 자체가 이 젊은이들이 지금 이 복음 전도 선교에 가슴을 갖고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이 방향으로 해서 결국에는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 선교사로 앞으로 계속 파송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신학교나 이런 시스템 통해서 지금 진행해야 될 그런 방향으로 보이는 축복의 시간이었고 근데 다 잘 돼 있는데 하나만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복음만 잘 모르는 거죠. 없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는 이제 제가 메시지 안 하고 이만복 교수님한테 메시지 하라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하는데요. 신났지 뭐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됐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다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아멘. 그래, 그걸 갖고 들어가면 다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요 자매 이름이 렘넌트 아기예요. 대학생인데 요 한 학생이 복음 받고 가족들 다 복음화되면서 이 집이 게르인데 거의 지교회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신학교 세워지면 여기 아기하고 동생 아자 둘 다 대학생인데 앞으로 자기들은 꼭 신학교 가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축복된 가정입니다. 이 집에도 가니까 역시 고기와 고기만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계속 나오게 가는 데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3년 먹을 고기 다 먹고 왔다면서. 마지막 날 우리 이만복 교수님 이제 나가는 날에 공명박물관 잠시 들렸어요. 자, 공항에 가서 배웅을 하고 이제 11일 날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이 계속 이어서 사역이 진행이 되고 준모드의 사명자 토기 팀 사역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현장인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돈드곱이라는 300km 떨어진 곳에 이렇게 내려갈 때는 눈이 많았거든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눈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고비 사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거기 눈이 안 왔더라고요. 전혀 안 왔어요. 자, 도착을 했습니다. 돈드고비 박물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지역을 현장을 보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 가서 우리가 들어간 호텔이고요. 만나기로 약속된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없어요.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시골 갔대요. 왜 갔냐 물어보니까 한국에는 가을이 되면 김장을 하잖아요. 여기는 무슨 김장하느냐? 고기 김장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먹을 고기를 준비하러 갔어요. 그래서 보통 한 식구가 4명, 5명 되면 한겨울 먹을 말 1마리, 소 1마리, 양 5마리 이런 식으로 겨울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놓고 냉장고는 따로 필요 없어요. 몽골에는 그냥 다 냉장고니까 냉동실이니까 거기 넣어놓고 겨울 내내 먹어요. 그래서 그걸 집집마다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 하러 가서 없는 바람에 문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2시간 있다 왔는데 문 찾았냐니까 문 못 찾았다면서 힘 쭉 빠져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지 말았냐면 바로 이 지역이 여기 우리 지금 호이가하고 요 투모요 두 사람이 5살 때부터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두 사람 고향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당신들이 문이다. 걱정하지 마라. 아는 사람 얼마나 많냐. 이번에 안 했다고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이분들에게 사명을 주고 당신들이 정말 팀으로서 몽골 순회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자 하니까 이제 이 친구는 새신자거든요. 금방 영접한 우투모라는 친구인데 그걸 알아듣고 자기는 앞으로 계속 함께 팀으로 움직이기를 원한다고. 사실은 400km, 300km 이렇게 운전해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운전을 하니까 이번에 얼마나 편하게 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인 만남과 팀의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길이고요. 자, 돌아오면서 세르겔렌이라는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지금 여기 전부 양들이거든요. 예.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이 아까 사진에 나왔던 도기 자매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 여기가 간호사입니다. 이 오른쪽 간호사는 지난번 갔을 때 영접한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 병원이 환경이 참 열악해요. 아주 좀 이래 시골적인 그런 현장인데도 어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병원이 세워져 있고 아마 이제 본원은 울란바토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뭐 지사식으로 이렇게 지원으로 세운 그런 현장이고 그래서 이제 이 현장에도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이 분이 이제 우리 그 도기 자매의 언니입니다. 친언니가 또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알죠? 2가지 준비해 놓고 또 기다리고 가서 식사하고 복음 전하고요. 여기 앞에 있는 렘넌트가 전번에 갔을 때 만난 렘넌트인데 지난번에 가서 이제 얘는 좀 다리를 좀 접니다. 그런 렘넌트인데 복음을 받더니 이렇게 말해서 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 지역에 교회가 없는데 교회 세워지는 게 기도 제목이래요. 하나님 반드시 그거 들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 이 렘넌트 혹시 연결할 수 있으면 좀 데려오라 하니까 데려왔어요.
같이 기념 촬영하고 이 집이 이 자매가 저희들을 보고 다음에 꼭 오시라고 이 집이 어쩌면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정이 저희들을 초청했어요. 체르마라는 자매인데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계속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이분이 우리 호이가 전도사님의 그 고향의 누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오라 한다요. 왜 우리를 오라 하지? 복음 전할 현장이 아니면 우리는 안 간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이 다 불신자 가정이니까. 가니까 준비를 잘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음식을 먹고 나서 복음 전하고 다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 다 받고 그리고는 이제 이 친구가 큰아들인데 한 가지 부탁이 있대요. 그러면 그렇지. 이제 속으로 뭔가 분명히 부탁할 게 있을 텐데 그럼 뭘까? 이 친구가 한국 오게 되는데 아무도 한국에 아는 사람 없다고. 그래서 좀 마중이나 뭐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집이 인천에 있고 우리 미션홈이 있으니까 와서 지내면 된다고. 사실 저희 이제 인천에 있는 미션홈 와보신 분은 알지만 그게 간이에요, 간이. 집 아니거든요. 방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런데 그거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는 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이번에 가는데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 말이야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이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오라는 거예요. 있다고. 그럼 이 사람들 좋아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드시 말합니다. 근데 방이 안 좋다. 상관없대요. 자기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온대요. 사실 그런 어떤 작은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이게 큰 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민족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작은 배려가요. 큰 문으로 나타나요. 많이 체험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한빛 RUTC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크겠어요.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크게 다가오고 있고요. 이게 결국 세계복음화로 가는 그런 축복의 시스템이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를 만났어요. 둡신이라고. 이 친구는 어릴 때 한국 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말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통역도 다 할 수 있는 친구고. 근데 이제 자기는 뭐 어릴 때 신학교 가려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너는 아니라고 뒀는데 이번에 자기가 직접 연락 왔어요. 연락 와서 이제 내일 우리가 한국 돌아가는 날이라고 하니까 쫓아왔어요. 와서 왜 내게 연락 안 했냐면서 막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연락 안 했다고. 시간표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자기가 또 통역도 하고 그리고 함께 또 순회도 하겠다고. 지금 여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하나님 만남을 주셨고요. 울란바토르 전도학교 4번째 모임을 하고 지금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이제 메시지 하고 끝나고 기념 촬영하고 그리고 15일 날 오후에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나왔어요. 자, 한국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쭉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2가지만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결국 일꾼입니다. 사역자 키워야 돼요. 아무리 뭐 이렇게 많이 파놔도 결국에는 그게 올바른 말씀이 흘러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시작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일꾼 키우는 신학교를 내년 4월 달에 지금 개교를 예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 사람들은 아니지만 현지에서는 이제 이걸 하겠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우리 몽골 선교 후원회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두고 많이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니까. 그러면 이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지금처럼 제가 이제 중국도 좀 섬겨봤고 러시아 신학교도 좀 섬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요. 학비를 받습니다. 왜 받느냐? 안 받으면 아무나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제자를 검증하기 위해서 학비를 받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는 계속 나올 때 신학교는 학비 받지 말고 전액 장학으로 하는 게 맞다고 늘 그리 말씀하셔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면서 그러나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면 막 가짜들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맞죠? 일리 있는 말인데 제 경우를 가만히 돌아보면 만약에 내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 저도 어려웠거든요. 그때 누가
너 앞으로 신학교 학비는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했으면 내가 그 돈 받아가 타락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얼마나 감사했을까? 평생 갔을 거고,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지. 근데 제 경우를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 해준다고 그걸 갖고 다른 생각, 그건 아니다. 참 제자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사람을 선정해야 되겠지만, 나는 몽골에 그런 신학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좀 기도해 주시고, 그렇다고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지 하겠는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신학교 몽골에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몽골에 22개 지역에 이제 전부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제게 중국에서부터 소원을 주셨어요. 불 켰어요. 예. 중국에서부터 소원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워진 교회들이 공동체 선교헌금을 하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제3의 시스템을 세우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이제 이미 2곳은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달 헌금의 10분의 1은 공동체 선교 헌금으로 모으자. 하겠냐니까 좋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겠냐? 좋대요. 일단 2교에서 시작을 해라. 그럼 2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모여지면 제3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걸 우리가 지원하는 거다. 그러면 그 교회도 세워지면서 바로 또 10분의 1 공동체 선교 헌금을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해 나가면 22개 지역에 세워질 이 교회 시스템은 우리 몽골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걸요 중국에서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했거든. 교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했는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돈 좀 내놓고 뭐 그거 어디 쓰는지 눈 벌거 해가지고 막 이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중국은 안 된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몽골은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떻든 자꾸 자생적으로 키워야 되고, 또 앞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선교사 보내고 다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한국에 지원받아가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계속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1월 8일 날 이제 2018년 1월 8일 날 러시아로 들어가서 3주간 사역을 하고, 거기서 몽골로 넘어와서 또 한 주간 사역을 하고 2월 2일 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빛 RUTC의 그 기도 배경과 또 선교 후원에 대한 그런 배경이 부족하지만 저는 갈 때마다 힘을 얻고 가서 또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가장 중요한 게 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내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팀으로, 저는 또 가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팀으로서의 축복을 한 해 동안 누리게 돼서 감사하고, 2018년도에는 실질적인 이제 G4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 공동체로 부르시고 선교 공동체로 부르셔서 한 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 디아스포라를 통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